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 첫 시간으로 코로나19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그 이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그런 신문이나 각종 매체,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 스스로 생각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만의 생각을 포함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말 핵심 역량으로 거론을 할 정도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특히나 이번 시간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국어 교과에 접목한 이유는 선생님이 안녕 중국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너의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일 수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평소에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혹은 편견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요? 보통은 우리가 중국에 관련된 그런 기사나 혹은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그런 나의 생각이 굳어진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형성된 그런 생각들이 과연 오로지 나만의 생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사나 댓글이 정말 정확한 정보일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입시켰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시간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올바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중국을 오로지 찬양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올바른 비판을 해야 되겠고요. 건강한 비판인 거죠. 그런 비판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다져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것. 즉, 중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떠한 까닭이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일단,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부터 일단 출발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난은 힘들어지고 차별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번 수업의 목적이 중국에 대한 그런 비난보다는 건강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코로나19를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新冠肺炎 新冠肺炎 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학습지를 꺼내서 코로나19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 적어보셨나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코로나 관련된 그런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크게.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하면 딱 떠오르는 증상이 일단은 기침,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우한에서 7번째 새로운 변증이 확인된 대규모 바이러스군이라고 해요. 주요한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기침 등등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일단은 백신이 없는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동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의 우한 시장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날것의 그런 생물들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혹은 박쥐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원인이다. 일단은 박쥐가 원인이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과연 왜 박쥐를 먹냐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어로 박쥐는 자, 蝙蝠 같이 읽어볼게요. 蝙蝠 자,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분들 배운 적 있죠? 복이라는 글자는 fu 이렇게 읽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춘지에 때 우리 따오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따오후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복이 들어오길 기원한다 라는 의미에서 따오후 기억나시죠? 어쨌든 복이라는 fu랑 박자할 때 bnf의 fu가 발음이 같아서 중국 사람들은 박쥐를 먹으면 뭔가 복을 받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 중국의 한 서적에 박쥐는 시력이나 여러 건강적인 면에서 약효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건강을 위해서 박쥐를 먹는 그런 행위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모두가 박쥐를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사람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중간 숙주의 역할로 천상갑이라는 이 생물체가 뭔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또 제기는 됐지만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루머에 따르면 지금 화나시장이라는 그런 우한 폐렴의 발생지가 지금 우한 병독 연구소,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어느 한 일각에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어떤 균이 빠져나가서 잘못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이런 코로나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자, 일단 SNS, 의사, 기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뭔가 숨겨지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보였죠.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러한 현황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공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처음에는 공표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좀 더 이렇게 전염이 심각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중국의 신종 코로나 은폐 시도가 처음에는 이제 우한 안과 의사가 웨이보라는 중국의 유명한 사이트에 공개를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의사조차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중국 국민들은 굉장히 공분을 하게 됐죠.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서 은폐 시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뭔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의 천추스라는 사람인데요. 기자예요.
평소 중국의 그런 정부에 대한 그러한 반기를 들고 홍콩 시위나 이런 현장에 가서 영상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제 웨이브나 이런 데 올려서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런 활동으로 좀 많은 명성을 갖게 된 그런 기자였는데 이 사람 역시 그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된 이후에 그 지역에 가서 우한 지역의 그런 실태를 웨이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사람도 행방불명이 된 상태인 거죠. 어쨌든 중국 정부가 초반에 사건을 은폐를 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거에 뭔가 심각성을 알렸더라면 지금 이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정말 비판받을 만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격리 이런 거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가 물량이 딸려서 부족하게 되자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역시 지금 희귀한 풍경이 되게 많아요.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들만의 그러한 대처 방식이 보이죠. 지금 과일 껍질을 두른다든지. 지금,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네요. 아이랑 같이 유모차에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정수기 페트병 아닌가요?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이 역경을 이겨내려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역시 중국도 초반에는 마스크가 부족했죠. 그래서 중국의 되게 유명한 큰 기업들 예를 들면 원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조차도 모두 마스크 생산에 이제 몰두한 이후에는 이제 마스크의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해보게 됐죠.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격리된 사람의 그런 집인데요. 우리도 지금 현재 심각한 게 격리된 상태인데도 바깥 출입을 하고 그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격리된 집에서는 나갈 수 없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격리된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쓰레기차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네요. 되게 우픈 그런 장면이네요. 그리고 역시 중국은 드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드론을 통해서 어떠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그런 약품도 살포를 하고 아니면 음식도 배달을 해주고 격리된 사람들한테 음식도 배달을 해준대요. 아니면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경고를 보내는 그런 것도 드론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G 로봇가 또 순찰 로봇가 생겨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체온을 측정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세요. 戴口罩, 마스크 쓰세요 하면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런 로봇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병원의 상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처음에 우한이 봉쇄가 된 후에 정말 병원에 지금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병원으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임시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10일 만에 뚝딱뚝딱 큰 병원을 하나 지었죠. 건설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제로 여기 병원을 가서 탐방을 해보니까 의사나 간호사는 부족하고 그냥 노는 병실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한 지역을 가기 위해서 지금 버스에 탑승을 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고, 역시 눈물의 그런 이별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또 핫한 그런 SNS 사진이었는데요. 한 의료 봉사자가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거의 24시간 동안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의료용 장갑을. 끼고 나서 이제 벗었더니 이렇게 쭈글쭈글한 그런 고생한 흔적이 보이는 그러한 손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대구 지역에 특히나 그 신천지 발생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의료 봉사자들이 파견 가셔서 정말 고생하시고 밤낮 잠도 못 이루시고 그러한 장면을 봤을 때 정말 뭉클했고 정말 가슴이 아팠죠. 자, 신종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중국의 의료진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청명절 바이뚜 해서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의 청명절이었죠. 청명절은 중국의 4월 4일부터 4월 6일 정도 보시면 되죠. 네, 원래 청명절 같은 경우에는 타칭이라고 해서 봄 나들이를 가거나 아니면 차리오 해서 버들꽃 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두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경건하고 숙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많았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사망자들이나 혹은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도하고 이제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사이트죠. 바이뚜라는 사이트인데 청명절 이날만큼은 이제 애도의 뜻을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다 흑백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날 굉장히 핫한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중국의 SNS를 뜨겁게 달궜던 그런 핫한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20대의 의료진과 80대의 지금 환자가 누워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60살이 넘는 그러한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뭔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뭔가 희망을 갈구한 듯한 그러한 뭔가 애처로운 그 뒷모습이 느껴지시나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뭔가 애잔하고 슬프고 그런 게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이나 그런 거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많이 실천을 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얼마 전에 여의도의 벚꽃놀이 풍경 보시면 사회적 거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가 이제 자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건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 풍경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수칙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죠. 중국어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스크를 끼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戴口罩. 같이 해볼게요. 戴口罩. 자, 그 다음에 역시 예방수칙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손을 잘 씻는 거죠. 그죠? 손 씻다. 洗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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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방금 여의도 벚꽃 풍경에 대해서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그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자, 保持安全距离. 다시 한번 保持安全距离. 保持 이거는 유지하다. 그 다음에 安全 안전, 距离 거리. 안전거리를 유지하다. 즉 사회적 거리를 두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키워드별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뭔가 토론해 볼 만한 주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국 혐오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는데요. 보시면 짱깨, 뭐 니들은 홍구멍이 나야 된다. 다른 국가에 패주지 말고 그냥 미개한 공산국가 주제에 그러니 더러운 바이러스만 창궐하지. 이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편하고 무섭고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러한 댓글을 다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 일일까요? 우리한테 어떠한 발전 방향이 있을까요? 그죠? 자, 또 볼게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한 식당의 모습인데 보시면 중국인 중국인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혐오 모습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혐오, 차별, 가짜 뉴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접하게 되는 미디어조차도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뭔가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해요.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당연히 중국이랑 관련된 주제여야 되겠죠.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학습지에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大家辛苦了。